이렇게 달리면 남녀노소 누구나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안 했어도 매일 걷기만 했어도 달릴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튼튼한 심장을 위해 하는 달리기. 이렇게 하면 시작이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사실 달리기를 시작하고 저도 부모님들께 달리기를 권해보았어요. 그래, 달리는 거 참 좋다던데 근데 엄마도 달릴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무릎이 다치시면 어쩌지? 걱정도 되었지만 매일 만보 걷기, 아니 2만보씩 걷는 어머니께 달리기를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달리기 하라고 하면 나 그냥 걸을래 라고 하면 2~3시간씩 긴 시간 걷기도 하더라고요. 수십 년간 달리기를 하지 않다가 달리려고 하면 다칠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처음 달리러 나가는 것은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전 시작해봤는데 심장 너무 빨리 뛰고 숨차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달리기 못하겠던데? 얼마 전 지인이 털어놓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걷기보다는 달리기를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걷기보다 달리기, 느리게 달리기, 어떻게 하면 쉽게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은 부모님이나 운동을 하지 않던 아내나 지인에게 공유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새 부모님 또래의 경우 걷기 운동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당뇨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매일 만보 걷기 하시기도 하고요. 맨발로 걷는 얼싱을 하면 몸에 엄청 좋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인지 자주 맨발 걷기도 하시더라고요. 걷는 것은 관절에 부담이 적고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를 유산소 운동으로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서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높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운동의 강도도 매우 다르고 운동의 효과도 달라지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영상에서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 폐가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고요. 심장은 더 빨리 움직여서 산소를 전신에 공급합니다. 전신의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심장이 더 세지고 강하게 움직이면서 온몸의 혈액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요. 혈액순환에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비교해보자면 걷기는 일상적이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이 낮은 운동이지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걷기부터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동의 효과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달리기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2배 혹은 3배의 시간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혹은 추가적인 운동을 진행해야 할 수 있고요. 또 달리기만큼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려워요. 걷는 중에는 심박수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달리기만큼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높은 운동 강도이기에 체지방도 빠르게 태울 수 있고요. 유산소 운동인 걷기, 달리기, 수영과 자전거를 비교한 결과 시간당 열량 소모량이 달리기가 가장 크고요. 골밀도를 강화하는 데도 수영보다 달리기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보다 달리기의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등산이나 걷기보다 시간의 효율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그러면서 편의성도 갖춘 운동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당장 달릴 수가 없겠죠? 아픈 곳이 있다면 무턱대고 달리기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했던 경우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막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다치거나 아플 수 있어요. 달리기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프지 않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누구나 달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안 했거나 과체중이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달리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달리기에 필요한 코어, 하체 근력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릎 주변부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나면 몸이 스스로 걷기 운동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나 달려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도 한답니다. 대신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약간 몸이 데워지고 땀이 날 것 같은 걷기를 통해서 달리기 훈련의 시작으로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달려볼까 하는 마음이 씨앗만큼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아주 느리게 달려봅니다. 조깅이라고 하죠. 조깅은 느린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걷기와 달리기 사이의 중간 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걷기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러닝보다는 느리게 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느린 조깅을 권해드려요. 거북이처럼 달려보는 거예요. 옆에서 걷는 사람보다 느리게 달려도 돼요. 왜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어서 걷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걷는 속도로 쭉 달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정말 운동이 처음이라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뛰어보는 겁니다. 옆에서 걷는 사람만큼 느리게 뛰지만 걷지 않아 보는 거예요. 뛸 수 있는 만큼 뛰어봅니다. 이렇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뛰어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달리기를 하고 났을 때의 뿌듯함도 함께 올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듯 제자리 뛰기를 먼저 해보시고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달립니다. 이렇게 느리게 조깅을 할 때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숨이 차지 않게 달리라고 권하거든요. 걷기보다 느린 속도여도 괜찮고 걷는 속도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뛰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느리게 달리더라도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심박수도 높게 유지돼요. 그래서 심폐기능도 향상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좋답니다.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덧붙이자면 달리기 전에 천천히 몸을 깨우는 워밍업은 반드시 진행해주세요. 어깨를 움직이고 허리도 움직이고 스트레칭까지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느리게 시작하는 것이 빨라지는 비법입니다. 오래 달려야지, 빨리 달려야지 하고 목표를 만들지 말고 느리게 시작하며 몸을 깨워주세요. 달리기의 유일한 장비는 신발입니다. 쿠션이 있는 러닝화를 착용해야 해요. 집에 있는 신발 잘 보시면 러닝화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걸 이용하시고 러닝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제일 먼저 러닝화를 구입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런데이 앱을 통해 달리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달리고 걷기를 번갈아 하면서 내 몸을 깨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걷지 않고 걷는 속도만큼 느리게 달리기를 권해드려요. 이 방법을 통해 내 심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달리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싶다면 오래 걷기나 빨리 걷기보다는 달리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걷는 사람만큼 느리게 뛰는 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달리기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바로 오늘 신발끈을 매고 아주 짧은 거리, 단 100m라도 쉬지 않고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빠르지 않게 느리게 달리는 것 기억해주세요. 바로 실행하셨다면 댓글로 실행 후기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